숫자 2 같은 경우에는 약수가 소수니까 1과 2 자기 자신 약수의 개수로 갈까요? 약수의 개수가 2개 이렇죠. 3 같은 경우도 1, 3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수 P는 약수의 개수가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또는 2 그러니까 2가 없거나 2가 있거나 3이 없거나 하나 있거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같은 애는 약수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가 있냐면 2를 선택 안 하거나 하나 선택하거나 3을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짝수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홀수면 짝수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같은 애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냐면 2를 선택 안 하거나 하나 선택하거나 2개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3개가 되죠. 그럼 만약에 2의 사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짝수인 경우, 흔히 말해서 제곱수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제곱수들은 5개, 홀수개가 됩니다. 홀수개가 됩니다.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의 1승 곱하기 뭐 3의 뭐 2승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때 얘는 약수의 개수를 결정할 때 이렇게 짝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수가 홀수면. 근데 지수가 짝수면 이렇게 홀수를 넣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짝수가 됩니다. 짝수가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짝수이려면 지수는 홀수여야 되며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려면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 제곱수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들을 하나 풀어봅시다. 여기에 문제를 보면요. 방정식에서 두근을 주고요. 두근의 합이 A고 두근의 곱이 B일 텐데 여기에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홀수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홀수개의 양의 약수를 가지려면 지수가 짝수여야 되는데 정확히 3개다라는 것은 제곱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PQ는 소수입니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소수여야 됩니다. 어차피 A, B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A든 B든 뭐 큰 놈, 작은 놈 여기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나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크기를 B가 아니라 베타구나. 이렇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이제 A, B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봤더니 두근의 합으로서 P제곱, Q제곱 이건 합하고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P제곱, Q제곱 곱시죠. 아무래도 A보다 B가 더 크겠습니다. 그런데 A, B는 똑같은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찾는 것이 편하겠죠? 여기서 찾는 것이 편하겠다. 자, 가능한 뭐 크기는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P보다 Q가 크도록 그럼 뭐 300 넘지 않은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2, 3 있겠구나. 2, 3, 2, 5 10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7 14 14제곱은 얼마더라? 196인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이 11인데 11이면 20이니까 제곱하면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가능할 게 뭐가 있을까? 3, 5, 15 되고 3, 7에 21 제곱하면 또 300 넘어가니까 안 된다. 문제에선 개수만을 묻고 있죠. 문제에선 개수만을 묻고 있습니다. 그 개수는 결국 P, Q의 개수로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4개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 포인트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이려면 제곱수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방정식의 실계수 방정식의 근 중 하나가 허수인데 자, 보통의 문제는 이게 실수라는 표현밖에 안 쓰는데 양의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면 그 복소수의 켤레를 때려도 이게 꼭 하나의 모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의 결과로서의 복소수가 어떤 복소수들이 있는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인 복소수가 실수라면 그 덩어리 전체의 켤레를 때려도 실수여야 되는데 양의 실수, 만약에 양의 실수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푼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양의 실수라는 게 아니라 실수라는 조건만 갖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복소수로서 실수이므로 그것에다 켤레를 때려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고 이게 Z면 여기다 켤레를 때린 것은 얘가 될 겁니다. 2승이 아니라 4승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문제로 보면 알파가 허건이인데 실계수잖아요. 그러면 그 알파의 켤레를 때린 것이 다른 복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복소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예요. 알파가 허건이니까 얘의 켤레를 때린 것이 베타이고 마찬가지로 베타의 켤레를 때린 것이 알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분자에서는 알파바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베타바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찍 하면은 알파 6승은 하고 베타 6승 이런 일이 생기게 돼서 알파 3승과 베타 3승이 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다를 수도 있다 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실수라는 조건, 보통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유명한 것에서는 문제를 잘 보면 이 문제를 보면 결국 질문은 27에 대해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어떤지를 묻고 있는데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같을 수도 있고 부호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보여줬죠.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만 쓰면은 이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답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양의 실수라는 조건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면 알파 제곱의 베타 4승이 양의 실수다. 그러면 이거는 알파가 있고 그 베타죠. 베타 제곱이 있고 이거를 제곱한 건데 얘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실수라는 뜻입니다. 결국 얘가 양의 실수라는 것은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실수라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0 이상이 되는데 실수가 아닌 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잖아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변형해서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녀석이 실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의 실수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런 문항은 굉장히 좋은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얘가 복소수로서 이게 실수니까 그 실수의 켤레를 이렇게 적용하면 같은 결과가 되죠. 그리고 알파바가 베타고 또 베타바는 알파니까 알파바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어서 만납니다. 또 베타바 대신에 알파를 넣어서 알파 제곱 이런 결론에 오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얘는 1이 되니까 27이 된다. 만약에 얘가 실수다 라는 말만 나왔으면 알파 6승은 베타 6승과 같다라는 아까 전에 보였던 이 얘기로 끝났을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지금 주어진 식이 제곱식이니까 제곱식인데 누군가를 제곱해서 0보다 크려면 그럼 얘는 실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수니까 요 논리를 써서
둘이 같다 이용하면, 즉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면 켈레를 취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라고 해서 지금 이걸 Z라고 봤으면 얘는 Z바,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이르러서 답을 할 수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림이 잘 좀 작죠. 그림이 너무 작아서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쨌든 문제를 보면은 큰 정사각형이 내적됐다는 얘기는 대각선이 지름이라는 얘기죠. 대각선이 지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한 변 길이도 줬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정사각형 4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한 변 길이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대략적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는 이게 90도니까 대각선은 지름을 만들겠죠. 그리고 한 변 길이가 12라고 하니 그러면 대칭축에서 6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반지름은 6루트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루트까지 써놨어요 제가. 자, 그리고 또한 이 지름에 의해서 요 정사각형이 정확하게 2등분 되게 되는데요. 뭐 2등분 되게 되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2등분 되게 되니까 라고 해서 요 길이는 6루트이죠. 이거는 6루트입니다. 그리고 한 변 길이를 a라고 두면 여기는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가 되고, 그럼 요 길이는 6 더하기 한 변 길이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루트라는 표현 썼고요. 높이 예제곱 가로의 밑변의 제곱. 이제 이거를 정리해야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 72고 36이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고, 정수계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하면 뭐 이렇게 되죠. 뭐 12, 144인가요? 이렇게 되죠. 12제곱.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가 봤더니 5a에 a 플러스가 나오도록 하려면 뭐 여기다 12, 여기다 마이너스 12 하면 12 곱하기 4, 48 딱 나오죠. 그러면 a는 5분의 10이구나. 문제에서는 아까 10a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a를 물었다면 24. 그래서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원의 대칭성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적 삼각형인가요? 뭐 이렇게 대충 나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얘만 좀 나오게 표현하고 싶은데 핸드폰이라 참. 자, 보면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칸도 있고 하니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내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할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a-r이 되죠. 그리고 그 길이는 요 길이로 가게 됩니다. 같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b죠. 그럼 여기 뭐가 된다? b 빼기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 길이를 알았을 때 빗변은 그 두 변을 더한 다음에 반지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원의 지름을 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여기 길이가 a라고 나왔으니까, a인가 알파라고 나왔네요. 알파라고 나왔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r이라고 쓸 수 있고, 결국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r가 베타 마이너스 r,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r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겠죠. 자, 여기는 알파 제곱, 그리고 베타 제곱, 그리고 빗변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지름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두 분의 합곱을 써보면 되니까 합은 8이죠. 88에 64 빼기 4. 두 분의 합은 8. 8 마이너스 2R. 그럼 얘는 루트 60이죠. 이게 60이니까 루트 60이죠. 그러면은 루트 60은 2루트 15가 되겠습니다. 자, 4 마이너스 R은 루트 15. 반지름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그리고 이렇게 딱 넘어오면 이거는 반지름에 관한 방정식이죠. 그 반지름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 R이 여기 들어갔을 때 등식이 마찬가지로 성립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R은 X제곱에 8X 플러스 1의 근이라는 말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에 관한 방정식 보통 무리수 없애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무리수를 없애기 위해 제곱하면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 모양이 유도가 되죠. 그래서 얘는 얘의 근으로서 이것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8이다. m은 마이너스 8이고 n은 1이다. 이런 결론으로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직각을 낀 두 변을 알았을 때 빗변은 두 변과 반지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